안녕하세요. 복잡하고 어려운 자동차 생활에 여러분들의 편이 되어드리는 오토브라더스 김실장입니다. 지금부터 풀체인지된 산타페 MX-5의 내차 사용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차 사용법은 뭐냐? 여러분들 이 책 안 읽으시죠? 읽지 않더라도 100번 읽은 것처럼 제가 이 영상 한 번으로 끝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자, 먼저 스마트 키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문 열리는 버튼, 문 잠그는 버튼, 그 다음에 요 홀드라고 써져 있고 동그라미에 이렇게 화살 표시되어 있는 건 차량의 시동을 켜는 버튼입니다. 근데 우리가 홀드라고 써져 있는 거는 길게 눌러야지만 실행이 된다 라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끄는 거는 그냥 한 번만 눌러서 끄면 됩니다. 자, 한번 보여드릴게요. 길게 눌러서 있으면 안 되죠. 자, 이게 왜 안 되냐면 이거를 실행시키려면 반드시 잠금 버튼을 한번 누르고 1초 이내로 이 버튼을 눌러서 길게 실행시켜야 됩니다. 네, 요렇게 시동이 켜지죠. 그 다음에 끌 때는 간단하게 한 번만 딱 누르면 꺼지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홀드 써져 있고 요게 빵빠레 나오는 거 있잖아요. 요거는 차량의 위치를 확인하기 위해서 나오는 건데 굳이 눌러보진 않겠습니다. 길게 누르면 차가 빵 거립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홀드 마찬가지로 또 써져 있고 그 다음에 트렁크가 열리는 모양으로 이제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요것도 길게 누르면 네, 트렁크가 열리고 열리는 것까지는 우리가 굳이 이거를 이제 중간에 멈추지 않더라도 한번 열렸을 때 쭉 열리게 되는데 닫는 버튼 같은 경우에는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닫을 때도 자, 홀드를 길게 눌러서 네, 내려야 되는데 중간에 띄게 되면 네, 멈추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길게 눌러서 원상 복구 한번 하고 그 다음에 다시 길게 눌러서 네, 트렁크를 잠그면 됩니다. 자, 이렇게 길게 누르고 있어야지만 끝까지 누르고 있으셔야지만 네, 끝까지 닫힌다. 좋습니다. 요렇게까지. 자, 그 다음에 여기에는 없지만 스마트 주차 보조 기능이 있는 차량들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가는 거, 뒤로 가는 것도 있는데 자, 요거는 제가 설명드린 영상이 따로 있으니까 요 영상을 보고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숨겨진 기능인데요. 따로 여기 열리는 버튼, 잠기는 버튼, 홀드를 써져 있진 않지만 잠그는 버튼을 길게 누르고 있으면 열려있는 창문이 쭉 하고 올라가게 돼요. 마찬가지로 열리는 버튼도 길게 누르고 있으면 네, 이렇게 다 열리게 되죠. 자, 근데 중요한 건 잠그는 버튼을 길게 누르고 있어도 되고 열리는 버튼을 길게 눌렀어도 되는데 중간에 멈추면 네, 이렇게 열리다가 닫히다가 중간에 멈추게 됩니다. 그러면 다시 다 끝까지 잠그고 싶다. 그러면 다시 또 길게 누르면 문이 잠기게 됩니다. 이 기능 같은 경우에 쓸 일이 그렇게 많지는 않겠지만 유용하게 또 쓸 수 있는 기능이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스마트 키를 보시게 되면 이렇게 기다란 열쇠 모양이 이렇게 있는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차량의 배터리가 방전이 돼서 요 버튼을 눌렀음에도 불구하고 차량의 문이 열리지 않을 경우 사용을 하는 건데 요거 사용하는 방법은 마찬가지로 저희가 올려놨던 영상이 있으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열쇠를 또 쓸 수 있는 기능이 하나 더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산타페 같은 경우는 이번에 새롭게 출시된 기능인데 이 루프렉을 쉽게 올라갈 수 있도록 여기에 손잡이를 만들 수 있는 기능이 있어요. 이게 평상시에는 이렇게 눌러도 열리지 않지만 일단 문을 열고 여기에 열쇠 구멍이 있거든요. 이 열쇠 구멍에 넣어서 열리는 버튼을 한번 딱 눌러주면 이렇게 열리게 되는 거죠. 그러면 제가 이 차를 밟고 올라가서 루프렉에 뭔가가 있다면 이걸 꺼낼 수 있는 네, 그런 기능이 되겠습니다. 이제 루프렉에다가 어떤 걸 이제 설치했을 경우 이 핸들을 사용하면 굉장히 쉽겠죠. 그래가지고 이걸 이제 다 사용하고 나면 다시 문을 열어서 요거를 제대로 해놓고 잠궈주면 네, 잠궈주면 다시 들어가지 않죠? 이렇게 사용하는 기능까지 살펴봤습니다. 제가 이 산타페에 있는 버튼들을 다 눌러보면서 어떤 기능들을 하는지 여러분들에게 안내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본넷을 한번 열어보도록 할 겁니다. 본넷을 여는 버튼은 여기 보시면 당기는 버튼이 하나 있어요. 여기에 있는 당긴 버튼을 한번 딱 눌러주면 본넷이 턱 하가 올라오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본넷에 가서 한번 열어보는 겁니다. 본넷을 열 때는 여기에 이제 스위치가 하나 있어요. 이 스위치를 왼쪽으로 쫙 당겨준 상태에서 열어주면 가볍게 쑥 하고 올라오죠. 본넷을 열어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일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굳이 열어보실 것까지는 없는데 굳이 열어봐야 될 이유가 있다면 단 하나, 우리 워셔액을 보충해 주십시오 라는 메시지가 뜨면 여기에 워셔액을 넣어서
회오리 한번 쳐주고 네, 이렇게 딱 닫아주면 되는 겁니다. 다른 것들은 일단 여러분들이 건드시는 것보단 자, 요거 워셔액 하나만 건드려 주시면 되시겠고, 그 다음에 닫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 아까 왼쪽으로 당겨줘야 된다는 게 요겁니다. 왼쪽으로 이렇게 당겨줘야 된다는 거, 요걸 이제 잠금을 풀어주고 그 상태에서 올리는 거고, 내리는 건 그냥 이렇게 가볍게 툭 내려주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유구를 여는 버튼입니다. 주유구 여는 버튼이 옛날 차량들은 여기 밑에 이렇게 당기는 버튼이 있었는데, 최근 나오는 기아 자동차나 현대 자동차들 같은 경우에는 따로 버튼이 없습니다. 똑딱이로 열어보면 되는데, 자, 한번 보시죠. 이렇게 똑딱 눌러주면 이렇게 열려요. 이렇게 열리는데, 자, 일단은 차량의 문이 잠겨져 있으면 주유구 버튼이 열리지 않습니다. 반드시 이렇게 열고서 그 다음에 요거를 눌러줘야 이렇게 주유구가 열린다. 그리고 우리가 차량 처음 사면 주유소에 딱 들어갔는데 주유구가 어디 있었더라? 왼쪽이었나 오른쪽이었나? 이렇게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는데, 계기판에 보면 주유 모양이 있는데 이 주유구 모양에 왼쪽에 화살표가 있냐 오른쪽에 화살표가 있냐에 따라서 그 주유구가 어디 있는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산타페 같은 경우, 그 다음에 특히나 현대 기아차들 같은 경우에는 차량 앞쪽 기준으로 했었을 때 왼쪽에 주유구가 있습니다. 그것도 한번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렇게 주유구를 열어서 네, 한번 이렇게 돌려주면 되죠. 자, 이렇게 가볍게 돌려주고 이렇게 빼서 여기다 걸어놨다가 주유가 끝나면 다시 잠궈주면 되는데, 잠그는 것도 무리하게 하실 필요 없고요. 여기에서 다 돌리고 나서 얘가 한번 네, 이렇게 딸깍 소리가 나면 끝나는 겁니다. 요 정도 토크 정도만 사용해서 문을 잠가 주시면 사용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겠습니다. 트렁크를 여는 방법은 총 3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 처음에 봤었던 스마트 키로 트렁크 버튼을 눌러서 여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운전석에서도 트렁크 여는 버튼이 있습니다. 이렇게 홀드 써져 있는 거 길게 누르면 트렁크가 열리고, 또 다시 길게 계속 누르고 있으면 트렁크가 닫히는 거 어렵지 않죠. 자, 그 다음으로 트렁크를 여는 방법이 있는데, 보통 승용차들 여기 누르면 열리는 것도 있어서 한번 눌러봤는데 역시 안 열렸고요. 자, 요쪽 우리 요렇게 홈 파여져 있는데 보면은 누르는 버튼이 하나 있어요. 요 버튼 가볍게 한번 딱 눌러주시면 네, 이렇게 트렁크가 열리고요. 이번 산타페 같은 경우는 트렁크 길이가 굉장히 좀 길어졌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제 열고 닫을 때, 주차할 때 조심히 여시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이렇게 열고 그 다음에 닫는 건, 자, 이렇게 닫는 버튼이 하나 있습니다. 이 닫는 버튼 가볍게 한번 눌러주면 네, 이렇게 경고음이 울리면서 닫히게 되죠. 자, 여기서 한 가지 팁이 있다면, 여러분들 이제 키가 좀 작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 이 트렁크 버튼을 누르기가 굉장히 어려울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트렁크의 높이를 여러분들이 조정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에 맞게 변경을 할 수가 있는데, 자, 그건 어떻게 진행하느냐,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열려 있는 거에서 자, 요렇게 좀 내리건 좀 내려서 난 요 정도가 좋다. 그러면 이 상태에서 우리가 이 열고 닫는 버튼 요거를 길게 누르면 네, 이렇게 삐삐 했단 말이죠. 그러면 딱 이 상태에서 이제 딱 열리고 닫힌다 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제 머리까지 올 정도로 지금 세팅을 해놨는데, 자, 한번 닫아보고, 자, 이 상태에서 다시 열어보면 제 머리 높이까지 와야겠죠? 멈춰라! 네, 딱 좋네요. 네, 이렇게 제 머리만큼만 다시 또 왔어요. 이렇게 저장을 해서 쓰시면, 자, 이 높이 기준으로만 계속 열리고 닫혔다 한다 라고 보면 되는 거죠. 자, 이 차량 지금 5인승 차량이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자, 5인승 차량 같은 경우에는 2열의 시트를 가볍게 버튼을 눌러서 내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요거 오른쪽 거 한번 눌러보면 네, 이렇게 닫혀지고, 또 왼쪽 거 누르면 네, 이렇게 닫혀집니다. 자, 물론 헤드레스트 기준 좀 높이를 낮춰야 한 번에 딱 접혀질 텐데, 이런 식으로 접는 방법이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또 이제 220V 이렇게 콘센트도 들어가 있네요. 그 다음에 또 여기도 보시면 우리 이제 C가잭 12V C가잭도 여기에 딱 비치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트렁크에 납치가 됐다. 자, 그럴 경우 트렁크 안에 있는 상태에서 트렁크를 여는 방법이 또 있어요. 비상 스위치인데, 자, 여기 보시면 요거를 이렇게 제껴 갖고 열어주면 여기에 또 이제 버튼이 있어요. 그리고 요걸 눌러서 진행을 해주면, 자, 트렁크가 또 열리는 게 있습니다. 쓸 일 없겠죠? 쓸 일이 있으면 좀 이상한 거다. 근데 요즘 또 시대가 좀 그래서 세상이 좀 무서워서 이런 것도 좀 알려줘야 돼.
그 다음에 뭐 트렁크 제가 이렇게 올라타서 이렇게 보지 않더라도 네, 충분히 넓은 건 알 수 있을 거고 여기까지. 자, 우리 지금 이 시트를 보면 또 굉장히 많은 스위치들이 있는데 자, 어렵진 않습니다. 자, 먼저 익스텐션 시트입니다. 자, 요렇게 무릎을 보호해주는 네, 요 시트 앞에 뒤로 이렇게. 자, 그 다음으로는 시트를 앞으로 가는 거, 뒤로 가는 거, 앞 시트를 올리는 거, 전체 시트 높이를 올리는 거, 이렇게 네 방향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요 허리 쪽 시트를 올리고 내리고 하는 버튼. 그 다음에 우리 여기 보시면 자, 이 럼버 서포트라고 해서 우리 허리를 좀 지지해주는 역할, 이게 허리를 이렇게 쭉 이렇게 당겨주는 이 버튼이 상하, 좌우 이렇게 있습니다. 앞에, 뒤에, 위에, 아래 이렇게 있다 보시면 되시고, 그 다음에 요거는 우리 옆구리를 이렇게 딱 조여주는 요 버튼이라 보시면 돼요. 위, 아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우리 요 릴렉션 시트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자, 요거를 앞에를 눌러주면 이렇게 일반적으로 쓰는 시트 포지션이 나오고, 자, 이렇게 뒤를 눌러주고, 자, 0.5초가 지나면 이렇게 편안하게 누울 수 있는 자세로 만들어주는 시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원상 복구하려면 앞에 있는 버튼 0.5초 길게 눌러주면 자, 다시 원상 복구가 되는 거죠. 네, 우리 여기 보시면 조수석에 이렇게 버튼들이 또 있는데, 요거는 어떤 거냐면 조수석에서 이제 와이프가 잠을 자고 있다, 사랑하는 와이프를 위해서 시트를 또 조정을 해주면 좋잖아요. 시트를 뒤로 가게 해주고 앞으로 가게 해주고, 뒤로 제껴주고 앞으로 제껴주고, 그 다음에 요거는 우리 아까 보여줬던 그 릴렉션 시트입니다. 그래서 요걸 뒤쪽을 간단하게 0.5초 누르고 있으면 알아서 릴렉션 모드로 딱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다시 요 앞으로 놓게 되면 네, 원래대로 돌아가게 되는 거. 이 릴렉션 시트가 좀 조금 살짝 아쉬운 부분이 있네. 자, 일단은 우리 여기 지금 메모리 시트 기능이 이제 여기 보통 일반적으로 나오는데, 요거는 에르고 모션 시트 기능이 기본적으로 탑재가 되어 있어서 버튼이 3가지가 나왔습니다. 일반적으로 만약에 여러분들이 버튼이 2가지밖에 없다, 아, 나는 에르고 모션 시트가 없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일반적으로 자, 에르고 모션 시트를 먼저 사용을 하려면 자, 요 한 번 누르면 기본적으로 골반, 허리, 전신, 꺼짐 이렇게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상세 설정을 해야 되겠지만 일단은 나는 골반만 할래, 허리만 할래, 전신만 할래, 아니면 꺼놓을래, 한 번씩 누르면서 설정을 할 수가 있겠고, 자, 그 다음에 우리 1번으로 자세를 잡는 거, 2번으로 자세 잡는 거, 그래서 1번은 나, 2번은 와이프, 뭐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일단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시트 포지션으로 맞춘 상태에서 자, 1번을 길게 누르면 네, 설정 1번에 저장이 되었습니다 라고 뜨면서 여러분이 딱 맞춘 설정으로 딱 들어갈 거고, 자, 그 다음에 2번 와이프 걸로 진행한다. 와이프라고 했다 가정하고, 와이프들이 이제 보통 이렇게 앞으로 더 당기고 의자 시트를 조금 더 올리는 식으로 하는데요. 자, 요렇게 저장 한번 해볼게요. 2번을 또 길게 눌러서 네, 이렇게 설정을 저장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1번으로 누른다. 자, 내가 탄다. 그러면 내가 아까 세팅했던 고자세로 그대로 쭉 네, 시트가 변동이 될 거고, 핸들까지도 같이 이제 조정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2번을 누르면 네, 다시 아까 와이프로 저장했었던 네, 포지션으로 가게 되는 거죠. 되게 어렵지 않습니다. 도어 쪽 이제 스위치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LR, 레프트, 라이트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 사이드 미러를 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왼쪽 사이드 미러를 조정할래 하면 L로 놓고 아래 위로 왼쪽 오른쪽으로 조정하시면 되는 거고, 마찬가지로 라이트 오른쪽 사이드 미러를 조정하고 싶으면 이렇게 R로 놓고 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사이드 미러를 수동으로 접는 버튼이 이 버튼. 그 다음에 이 차량이 혹시 후진 연동이 되는 거라면 이 상태에서 시동을 한번 잠깐 켜고, 레프트나 라이트 아무 쪽에나 둬도 상관없습니다. 일단은 한쪽에다가 이렇게 놓고서 후진을 놓게 되면 이 사이드 미러가 이제 아래쪽으로 향하면서 아주 간편하게 차량의 타선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주차하기 굉장히 용이하게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잠그는 버튼, 문을 여는 버튼, 그 다음에 창문을 열고 닫는 버튼이 되겠습니다. 우리 지금 이거 이중으로 따닥이 됩니다. 따만 하면은 딱딱딱딱 되는 거고, 따 닥을 누르면은 끝까지 쭉 내가 따로 누르지 않아도
창문이 내려가고 올라가는 거.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네, 차일드 락 버튼이 있습니다. 애기들이 2열의 창문을 열고 닫지 못하게, 차 문을 열지 못하게 만드는 버튼이 있습니다. 이렇게 주황 색깔 불이 들어오면 잠겨져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 다음으로는 이 버튼들이 어떤 기능을 하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일단은 요 모양 보면은 전조등을 내리고 올리는 스위치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자, 일단 0으로 놨고요. 만약에 3으로 놓게 되면 네, 요렇게 올라가 있었던 게 쭉 내려오게 되죠. 뒷좌석에 사람이 너무 많이 탔다 그랬을 경우에는 3번으로 놓고 앞에 있는 차량에 좀 시야를 방해하지 않는 식으로 놓으면 좋겠는데, 자, 그렇다면 누가 탔든 타지 않았든 내가 그렇게 크게 불편하지 않다면 일반적으로 3번을 놓고서 쓰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여기서 좀 더 불편하면 단계를 조금씩 올리는 걸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아까 설명드렸었던 트렁크를 열고 닫는 버튼이고요.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차량 차체 제어 장치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항상 켜져 있는 기능이고요. 이거를 굳이 꺼야 될 이유가 있었을 때만 쓰는 건데, 요걸 길게 눌렀을 경우 차체 자세 제어 기능이 작동하지 않는다, 제한을 한다 라고 해서 계기판에 이렇게 노란 색깔의 오프라고 써져 있는 그림이 딱 띄워지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된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이제 차량이 험지 같은 거 어디에 빠졌을 때 요 기능을 쓰면 좋고요. 차량 검사를 받으러 갔었을 땐 이렇게 검사할 땐 이 기능을 끈다고 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은 굳이 끄지 마시고 항상 켜놓으시는 걸 추천드리도록 할게요.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 같이 진행해 주시고,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우리 사이드 브레이크입니다. 이렇게 쫙 당기고 네, 풀고 당기고 푸는 버튼인 건데, 마찬가지로 이걸 당기면 사이드 브레이크가 잠기고 브레이크를 밟은 상태에서 내리면 사이드 브레이크가 풀리게 됩니다. 지금 이렇게 구석탱이에 몰아놓은 이유는 사이드 브레이크를 그렇게 잠그고 풀 일이 거의 없기 때문에 중요하게 생각했던 그 위치에서 아래로 내려온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차량이 알아서 내가 사이드 브레이크를 잠궈야 되겠다 싶으면 알아서 잠그고요, 알아서 풀어야 되겠다 싶으면 풉니다. 특히나 우리가 오르막길이나 내리막길에다가 차량을 주차를 해놨을 경우에는 알아서 잠그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그냥 브레이크 밟고 드라이브를 놓게 되면 알아서 풀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버튼이니까 요 구석탱이에 몰아넣었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사이드에 있는 스위치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자, 일단은 가장 기본적으로 그냥 끈 거, 그 다음에 오토, 이러면 이제 오토로 놨다가 이제 낮에 주행할 때는 상관없는데, 터널에 들어가게 됐을 경우에는 얘네가 알아서 불을 켜주고 다시 터널을 빠져나오면 알아서 꺼지는,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오토 놓고 쓰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미등, 그 다음에 전조등,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요거를 이제 앞으로 당기면은 네, 강제로 이렇게 상향등이 켜지게 되고, 다시 요거를 안쪽으로 다시 밀어 넣으면 네, 이렇게 상향등이 꺼지게 되겠습니다. 자, 이거 어렵지 않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가장 많이 지켜주시고 가장 많이 써야 될 버튼이라고 보시면 돼요. 스위치 아래로 내리면 좌회전, 위로 올리면은 우회전, 꼭 필요합니다. 꼭 자주 써주시길 바라고요.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사이드 버튼도 있습니다. 자, 오른쪽에 있는 사이드 버튼들 같은 경우에는, 자, 여기 보시면 하이, 로우, 오토, 오프, 미스트 라고 써져 있는데, 자, 일단 요거를 가장 높이 올리면 와이퍼가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는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로우로 놓으면 네, 박자에 맞춰서 천천히 딱 이렇게 로우 천천히. 자, 그다음에 오토, 그러면 얘가 우적을 감지해서 알아서 빨리 움직이기도 하고 늦게 움직이기도 합니다. 네, 그거를 조정을 하고 싶다, 오토를 좀 더 빨리 하고 싶다, 오토를 좀 느리게 하고 싶다를 요걸로 이렇게 움직여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는 난 비가 오든 눈이 오든 난 절대 와이퍼를 쓰지 않아. 우리 1층 이 과장 같은 경우에는 발스 코팅을 해놔가지고 절대로 와이퍼를 움직이지 않는 취향을 갖고 있는데, 그런 걸 원하신다면 오프로 놓으시면 되겠고, 요거를 내 쪽으로 이렇게 밀면 자, 와이퍼 액이 쫙 발사되면서 와이퍼가 한 번 움직이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는 바깥쪽으로 밀면 트렁크에 있는 워셔 액이 쫙 분사가 되면서 트렁크를 닦아주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트렁크 쪽 와이퍼를 움직이고 싶으면 이렇게 로우, 하이. 자, 우리 트렁크 쪽에는 아무래도 자동은 없습니다. 오토는 없고 간단하게 움직여 주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핸들 스위치로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핸들에 보니까 여기 마이너스가 있고 여기 플러스가 있는데, 요렇게, 자, 요거는 수동으로 기어를 내리고 올리는 버튼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의 안 누릅니다. 굳이 수동으로 하시는 이유가 거의 없어요. 네, 스포츠를 좀 느끼고 싶다 이러면 그럴 수 있는데, 나중에는 이것도 재미없어서 안 할 거예요. 그 다음으로는 자, 여기 하나,
둘, 셋. 요 세 가지 버튼이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을 사용할 수 있는 버튼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102km로 달리고 있다. 이 상태에서 이 버튼을 누르면 그대로 102km로 쭉 차가 가게 됩니다. 자, 102km로 설정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앞차가 100km로 간다. 그럼 마찬가지로 100km로 속도를 제한해서 가게 될 거고, 앞차가 빠지면 다시 102km로 달리게 될 건데요. 자, 난 102km로 설정이 초반에 됐지만 나는 속도를 올릴래, 내릴래. 자, 이렇게 누르면 1km 정도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이거를 길게 누르고 있으면 10km씩 올라갈 거고, 반대로 10km씩 내려갈 거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일시정지 버튼은 이렇게 중간을 누르면 일시정지가 되는데, 우리가 125km로 설정을 해놨다. 그 상태에서 이 버튼을 다시 누르면 그 설정한 값이 아예 꺼져버리고 다시 설정을 하면서 속도를 원하는 걸 맞춰야 되거든요. 이렇게 껐다 켰다가 하시는 것보단 일시정지를 눌러주시면 다시 세팅할 필요 없이 다시 눌렀을 경우에 그 이전에 세팅했던 값으로 다시 진행이 됩니다. 물론 브레이크를 눌러도 일시정지가 되지만, 브레이크 누르지 않고 일시정지를 하고 싶다면 이 버튼, 중간에 있는 버튼을 누르시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밑에 있는 버튼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4칸으로 딱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앞차와의 거리 간격을 조정을 하는 건데, 일반적으로 제가 사용할 때는 100km 이상 달릴 때는 항상 제일 멀리 4칸으로 놓고 쓰고요. 그 다음에 길이 막히거나 천천히 가는 곳으로 운전을 하게 된다 그러면 1칸이나 2칸 정도로 놓고 쓰게 되는데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계기판을 보시면 메뉴 들어가는 버튼이에요. 나침판도 나오고, 현 주행거리 정보나 밑으로 천천히 내리면 주유구, 주유를 하고 나서 내가 지금 얼마나 했는지, 뭐 누적 정보, 뭐 오토스탑은 얼마나 했는지, 타이어 공기압은 어떻게 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메뉴가 여기에 있습니다. 저는 일반적으로는 그냥 이렇게 현 주행 정보를 놓고 쓰시는 경우가 많죠. 자, 그 다음에 요거 차로를 유지해주는 기능이에요. 계기판에 보면 차선을 이탈 방지하는 기능은 기본적으로 시동이 켜지면 자동으로 실행이 되게 돼 있습니다. 차로를 이제 얘가 인식을 하게 되면 초록 색깔로 불이 바뀌거든요. 자, 이게 불이 딱 뜨게 되면은 차선을 넘어갈 것 같다 싶으면 이렇게 한번 핸들 툭 쳐주는 기능이 1단계라 보시면 되겠고, 자, 요거는 항상 시동을 켜주고 나면 눌러줘야지만 실행이 됩니다. 자, 저 기능을 실행하게 되면 차선을 인식했을 때 핸들이 이렇게 알아서 중앙으로 세팅을 해주려고 이렇게 움직입니다. 계속 우리가 운전할 때 피로를 굉장히 덜어주는 기능이 돼요. 그래서 전 요즘에 이 기능을 꼭 사용합니다. 단거리 운행할 때도 그렇고, 장거리는 더더욱이 그렇고. 이 버튼.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오른쪽으로 들어가 볼게요. 이제 모드를 이렇게 눌러보게 되면, 자, 우리가 이 버튼을 눌렀을 때 어떤 걸로 설정을 해야 될지가 이제 여기 이렇게 나와요. 자, 블루투스를 할 건지, 지니 뮤직, 멜론, 뭐 팟빵, 되게 많이 있네요. 여러 가지요. 자, 요런 것들을 이제 설정을 할 수가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 메뉴를 눌렀을 때 블루투스 오디오로 설정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한번 설정을 해 놓은 상태에서 다시 모드를 누르게 되면, 우리가 이제 블루투스가 연결이 된 기기로 음악이 나오게 되는데, 지금은 블루투스가 연결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까처럼 메시지가 뜨는 거죠. 자, 그 다음으로는 이렇게 아래로 내리고 위로 올리는 버튼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 메뉴에 들어갔었을 때 다음 곡, 이전 곡을 선택하는 게 요 버튼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요거 즐겨찾기, 어떤 버튼을 눌러서 즐겨찾기를 할 건지는 여러분들이 선택을 따로 하실 수가 있습니다. 뭐 통화 거절, 보통 통화 거절도 많이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맵 버튼으로도 바꾸는 사람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요거는 여러분들 취향에 따라서 즐겨찾기를 설정하시면 되겠고, 자, 요즘에 제가 또 많이 쓰는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음성 인식을 통해서, 이전에는 서치를 눌러서 오토 아니면 이렇게 모음만 써서 오토 브라더스 뭐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해서 우리가 여기를 가야겠다 하고 설정을 하는데, 자, 이제는 그럴 필요 없이 음성 인식을 통해서 오토 브라더스로 검색해줘. 네, 이렇게 아주 간편하게 여러분들이 가고 싶은 곳으로 검색을 하실 수도 있고, 자, 요걸 눌러서 오늘 날씨 어때? 이렇게 카카오가 화면이 딱 나와서 알려주고, 요런 기능들을 사용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자, 전화가 왔었을 때 전화 받고 끄는 버튼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 같이 진행해 주시고, 자, 그 다음에 우리 여기 밑에 보면 기어 바꾸는 스위치가 또 여기에 존재하게 되는데, 어렵지 않죠? 드라이브로 놓고 한 번만 살짝 내리면 N단, 그 다음에 더 깊게 누르면은 후진, 그 다음에 이쪽에 보시면 P라고 써져 있죠? 이걸 한번 누르면 파킹으로 바뀝니다. 이 스위치에서 궁금해할 만한 건, 전원을 끄고 나서 중립으로 옮기려고 할 때 어떻게 놔야 되는지 같은 게 지금 궁금하실 분들이 있을 텐데, 자, 일단은 어떻게 되냐면, 이 계기판에 우리 오토 홀드라는 게 떠 있으면 안 됩니다. 오토 홀드는 반드시 꺼주시고, 그 상태에서 사이드 브레이크도 잠겨 있으면 안 돼요.
사이드 브레이크가 풀려 있는 상태에서 시동을 꺼주고 그 다음에 브레이크를 밟고 N단으로 살짝만 옮겨주면 바로 N단으로 변경이 됩니다. 자, N단으로 변경이 되었을 때 반드시 우리 사이드 브레이크가 잠겨 있는지 잠겨 있지 않은지 그 표시를 꼭 보셔야 돼요. 지금은 사이드 브레이크가 잠겨 있지 않은 겁니다. 어렵지 않죠? 자, 다시 시동을 킬 때는 파킹으로 한번 바꿨다가 시동을 켜주면 네, 정상적으로 시동이 켜지게 되는 거죠. 자, 다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머리 위에 있는 스위치 같은 것들을 또 한번 볼 텐데요. 가장 먼저 우리가 하이패스 들어가는 부분이에요. 하이패스, 자, 이거 스티커 제거해도 돼요. 여기 보시면 이제 카드 꼽는 부분이 있어요. 여기다 카드를 딱 꼽아주시면 네, 하이패스 사용이 가능하시고, 자, 그 다음에 우리 여기 이 버튼을 눌러도 이제 블루링크가 진행이 됩니다. 요걸 누르면 이렇게 음성 인식하는 화면으로 뜨게 되는 거죠. 블루링크를 가입해서 이 블루링크를 연동을 시켜놓고 나면 또 요즘 이제 칼빵을 한다 어쩐다 하면서 이제 이런 사건들 되게 많잖아요. 자, 그럴 때 앞에서 누가 이제 칼 들고 쫓아온다. 그럼 문 다 잠궈 놓고 SOS를 누르면 상담원이 연락을 받아서 상담원이 어떤 걸 도와줄 거를 물어봐요. 그럴 때 저 경찰에 신고해 주세요 라고 하면 이 차량의 위치가 어디 있는지 확인할 수가 있어요. 네, 지금 바로 꺼야 되는데 이 위치를 확인을 해서 바로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경찰이나 소방서를 연결을 해준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나서 에어백이 터졌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SOS 센터를 따로 누르지 않더라도 알아서 연결이 돼가지고 그쪽에서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를 물어보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뭐 이런 게 있죠. 그래서 전봇대를 박아가지고 에어백이 터져서 여기서 자동으로 연결이 됐는데 그 사람이 자동으로 또 경찰이랑 이제 구급차를 불러주게 되면서 이 사람이 음주운전 했었던 게 적발이 되는 사례도 있었던 거죠. 여러분들이 그럴 일은 없겠지만 여러분들 굉장히 유사시에 굉장히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기능이니까 여러분들 꼭 블루링크를 연결해서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는 하이패스를 쓰겠냐 안 쓰겠냐 이제 이거를 끄고 키고 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네, 그 다음에 여기 하이패스 금액 얼마 남았는지 확인하는 거. 자, 이 버튼이 우리 여기 자 운전석에만 불이 켜지는 거, 반대로 자 여긴 조수석만 불이 켜지는 거, 그 다음에 자 이 버튼 같은 경우에는 모든 불이 켜지는 거. 네, 여기랑 이제 뒷좌석에도 다 불이 켜지죠. 그 다음에 요거는 자 이제 우리가 차량의 문이 열렸을 때만 불이 켜지는 기능이라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 프론트의 선루프를 열고 닫는 버튼입니다. 자, 이거를 앞으로 향하게 되면 선루프가 닫히는 거고, 이거를 뒤쪽으로 닫입니다. 자, 닫을 한번 같이 눌러보게 되면 문도 열리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한번 따만 하면 이렇게 간접적으로 일시적으로 딱딱딱딱 움직일 수 있고, 닫을 하게 되면 자동으로 끝까지 다 닫히게 되고, 마찬가지로 따만 하게 되면 네, 조금씩 열리고 내가 누르는 만큼만 열리게 되고, 닫을 하면 끝까지 다 열리게 되는 거. 다시 따닥으로 넣어야겠죠. 자, 그 다음으로 이거를 자 위로 누르면 네, 선루프가 위쪽으로 향해서 네, 이렇게 열립니다. 자, 다시 한번 눌러보면 자, 이렇게 위로 한번 눌러보면 이렇게 또 한번 누르게 되면 닫히는 거. 자, 이게 환기하실 때 굉장히 유용하게 쓰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여기는 자 이제 뒤쪽에 선루프를 열고 닫는 거. 자, 우리 참고로 우리 산타페 저 선루프 뒤쪽은 유리창이 다 열리지 않습니다. 다 열리는 거는 운전석만 열려요. 그러니까 그거 참고하셔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공조 장치는 솔직히 저희가 따로 뭐 설명드릴 게 별로 없죠. 자, 에어컨 지금 로우로 설정했고 이렇게 돌리면 온도가 올라가고 벌써 뜨거워졌어. 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많이 더워해서 항상 저는 온도를 굉장히 낮추는 편이고, 와이프는 조금 추워해서 이렇게 온도를 좀 다르게 설정을 하는데, 자, 이런 식으로 해놓으면 여기는 시원한 바람, 여기는 뜨뜻한 바람이 나오게 돼요. 근데 싱크를 다시 맞추고 싶다 라고 하면 이 버튼 누르면 운전석 기준으로 해서 다시 온도가 설정이 바뀌게 되는 거죠. 통풍 시트 킬려면 이렇게, 열선 시트를 킬려면 이런 식으로 키면 되겠죠. 굉장히 직관적이어서 어렵지 않습니다. 자, 이거는 열선 핸들, 열선 핸들을 2단계로 조정을 할 수가 있네요. 오, 좋고, 에어컨 모두 다 끄는 버튼, 오프 버튼 누르면 되겠고, 바람을 좀 작게 할 거냐 시원하게 할 것이냐 이렇게 설정할 수 있고, 에어컨 컴프레셔를 끄냐 키냐를 여기서 또 설정할 수 있고, 유턴하는 버튼은 아니죠. 네, 내기를 할 거냐 외기를 할 거냐. 자, 이 불이 켜져 있으면 공기가 차 안에서 계속 순환이 돼가지고 굉장히 좀 시원하게 만들거나 빠르게 따뜻하게 만들려고 할 때 내기로 해놓는 게 좋지만, 이걸 계속 틀어놓게 되면은 공기가 좀 탁해지기 때문에 금방 졸려할 수 있어요. 그래서 웬만하면 외기로 해놨다가 터널에 들어가거나 이제 뭐 소 키우는데 이제 지나가려고 하면 냄새가 많이 나는 곳으로 진입하게 될 때는 이제 내기를 눌러서 쓰시곤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자 이걸 눌러 보시면 여기 이제 습기 제거하는 거, 전면의 습기 제거, 여기는 사이드 미러와 후면의 열선을 키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조수석 통풍, 조수석 열선. 우리 촬영하는 우리 편집자 따뜻하게 지내라고 열선을 켜놓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 에어컨 바람이 밑으로 나오게 할 거냐 위로 나오게 할 거냐를 설정할 수가 있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오토홀드. 저는 이 오토홀드가 없으면 차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들 이 오토홀드를 쓰시는 걸 추천드리고, 이 오토홀드 버튼이 뭐냐? 자, 일단 이 오토홀드 버튼을 누르게 되면 계기판에 이렇게 하얀 색깔 오토홀드 이 기능이 떠요. 그러면은 이제 지금 나 오토홀드 사용할 준비가 돼 있어 인 거고요. 자, 이 상태에서 우리가 드라이브를 놓고 브레이크를 밟으면 이렇게 지금 초록 색깔 불이 뜨는데, 드라이브를 놓고서 브레이크를 띄게 되면 차가 앞으로 가는데 앞으로 가지 않는 거죠. 아, 그렇다면 이게 어떤 기능을 쓰는 거냐? 신호를 기다리고 있을 때 굳이 브레이크를 밟고 있지 않더라도 차가 알아서 멈춰 있는 겁니다. 그 상태에서 악셀을 밟게 되면 오토홀드가 풀리면서 앞으로 가게 되죠. 네, 굉장히 좋은 기능이기 때문에 아, 이건 좀 불편해서 못 쓰겠어 하더라도 조금만 끈기 있게 좀 쓰시다 보면 굉장히 편한 기능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드라이브 모드. 자, 에코 모드, 노멀 모드, 스포츠 모드, 뭐 마이 드라이브 모드가 이렇게 있는데요. 옛날에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이거를 스마트 모드로 놓고 썼었는데 스마트 모드가 없습니다. 자, 이 스마트 모드를 이제 변경을 하려면 셋업에 들어가서 차량에 들어가 갖고 드라이브 모드라는 기능으로 들어가서 마이 드라이브 모드를 어떻게 할 거냐, 스마트 모드로 쓸 겁니다. 스티어링은 노멀로 쓸 겁니다 라고 이렇게 설정을 해 놓으면 드라이브 모드를 스마트 모드로 들어가는 거죠. 이 스마트 기능이 뭐냐면 차량이 알아서 에코 모드로 갔다 노멀 모드로 갔다 스포츠 모드로 갔다가 이 최적의 상태로 알아서 움직여지는 게 스마트 모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스마트 놓고 쓰면 그냥 편한 것 같더라고요. 네, 이거 여러분들 취향이긴 하니까 알아서 놓고 쓰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요거 A 써져 있고 이렇게 동그라미 이렇게 써져 있는데, 우리 이 동그라미에 화살 표시 써져 있는 게 차 키에도 이런 모양이 있었잖아요. 엔진이 돌아가고 있는 건데 얘가 알아서 꺼지고 켜지는 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차량이 멈춰 있을 때, 신호 기다리고 있을 때 차량이 멈춰지잖아요. 그때 엔진이 알아서 꺼지는 기능이 있는데, 그 아이드 스탑 앤 고라고 해서 ISG 기능이라고 하는데, 그 기능을 쓰고 싶지 않다면 요거를 눌러서 오프를 하면 되는 겁니다. 차가 안 막히는 상태에서 이렇게 운전을 할 때는 쓸만해요. 연비 절약하는 차원에서 쓸만한데, 이게 이제 계속 차가 막히는 상태에서 차가 멈추고 가고 이러는데, 이게 지금 멈출 때마다 엔진이 꺼져버리면 굉장히 신경 쓰이거든요. 이렇게 길이 막혀 있는 상태에서는 보통 요걸 끄고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이거는 경사로 저속 주행 시스템인데 이것도 굳이 제가 따라 막 누르면서 써봤던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쓰시다가 경사로 너무 위험한 것 같다, 나 이거 좀 천천히 가고 싶다, 고개 같은 거 넘어가려고 할 때 그럴 때 한번 써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요거는 후방 화면을 볼 수 있는 화면이라고 봐주시면 되겠는데, 스마트 주차 보조 기능이 있는 차량이라면 이 버튼을 길게 눌렀을 경우 스마트 주차 모드로 자동으로 들어가게 돼서 우리가 차 안에 타고 있는 상태에서 모든 짐을 다 들고 내린 상태에서 차를 앞으로 빼고 뒤로 뺄 수 있는 기능을 쓸 수 있는 버튼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자, 요거는 우리가 후진을 할 때 삐비비비 하는 소리를 멈추는 기능인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 후진을 할 때 이거를 소리를 끄고 싶어도 후진 그 센서에서 나오는 소리는 끌 수가 없습니다. 이 측면이나 앞에 나오는 센서에서 우리는 경고는 없앨 수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후진은 절대 끌 수가 없습니다. 그거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 저는 여태까지 쓰지 않다가 나중에 애 키우면서 애가 이제 탄 상태에서 주차를 하려고 할 때 애가 자고 있는데 혹시라도 이 소리 때문에 깰까봐 저는 이거 끄고 이제 할 때가 있는데, 뭐 그렇게 뭐 큰 차이는 없다, 애들 그렇게 키우면 안 되더라고, 막 키워야 되더라고, 그런 기능이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고, 자, 여기는 이제 핸드폰을 충전하는 기능입니다. 자, 일단 이 핸드폰을 이제 듀얼로 충전을 할 수가 있죠. 내 핸드폰과 와이프 핸드폰 이렇게 충전을 할 수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그렇게 속도가 높진 않습니다. 그냥 일단 놓으면 뭐 알아서 언젠간 충전이 다 되겠지 라는 생각으로 놔주시는 게 좋겠고요. 자, 이거 핸드폰을 여기다 딱 놨는데 충전이 분명히 됐었는데 갑자기 안 된다, 그러면 여러분들 반드시 차량의 문이 열려 있는지 열려 있지 않은지를 확인을 해 보셔야 돼요. 차량의 문이 열려 있는 상태에서 충전을 하려고 하면 충전이 절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나 이 충전하는 기능이 작동이 안 된다면 차량의 문이 열려 있는지 안 열려 있는지 확인을 꼭 해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USB-C 타입의 잭이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요건 좀 고속으로 충전이 되는 편이에요. 근데 요 잭은 우리가 예전에는 반드시 이렇게 차량에만 연결되는 잭으로 사용을 했었고, 하나는 고속으로 충전하는 용도로 썼었는데, 이거를 별로 많이 쓰질 않다 보니까 현대에서 이제 요거를 충전용으로 쓸래 차량에 연결하는 걸로 쓸래를 선택
선택할 수 있게끔 버튼을 만들어 준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뭐 애플 카플레이나 이제 안드로이드 오토 같은 걸 쓰시는 분이 아니라면 굳이 여기다 놓고 쓰시는 것보단 네, 같이 충전 용도로 쓰시면 좋겠죠. 그 다음에 UVC 요거 향균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는 버튼이라 보시면 되세요. 자, 이 버튼이 불이 켜지게 되면 향균 이제 시스템이 작동을 한다는 건데, 요거는 바로 여기 이 버튼을 누르게 되면 여기 안에 있는 여기에다가 이제 핸드폰 같은 것도 놓거나 여러분들이 자주 만지는 물건들을 여기다 놓게 되면 향균을 알아서 해준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요 위에 있는 버튼들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홈 버튼을 누르게 되면 다양한 기능들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쭉쭉쭉. 그 다음에 우리 셋업 들어가면 나오는 화면도 여기 나오니까 가장 큰 하나의 바탕화면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선택할 수 있는데, 요건 나중에 제가 천천히 설명드리도록 하고, 자, 그 다음 맵 버튼을 누르게 되면 우리가 항상 기본적으로 디폴트 값으로 놓게 될 화면이라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제일 많이 누를 버튼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이제 다른 거 이제 막 설정을 하다가 나 이제 어떻게 다시 돌아가야 되지? 라고 생각이 든다면 그냥 맵 버튼을 누르면 자, 이렇게 지도 화면으로 나오니까 요 버튼이 제일 많이 누를 거다. 자, 그 다음에 요 서치를 들어가면은 여러분들이 요 내비게이션 설정하는 요런 버튼이 나오는데, 이제는 잘 안 누를 버튼입니다. 웬만하면 음성 인식으로 진행을 할 거니까. 그 다음에 요 미디어를 누르게 되면 라디오로 설정이 되어 있지만, 한 번 더 누르게 되면 라디오, 뭐 그 다음에 USB 음악, 자연의 소리, 뭐 지니 뮤직 멜론 이런 것들 설정한 것들로 세팅을 할 수가 있는 게 요 미디어 버튼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다시 돌아가서 자, 이전 곡, 다음 곡, 라디오, 이제 주파수 설정하는 버튼들이 이런 버튼이고, 그다음에 즐겨찾기 버튼, 우리 핸들에도 즐겨찾기 버튼이 있었지만 내비게이션 버튼 안에서도 즐겨찾기 버튼들을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셋업 버튼으로 들어가시면 된다 라고 보면 되는 거죠. 맨 처음에 설명드렸던 홈 버튼을 한번 들어가 보게 되면, 뭐 요거는 뭐 지도, 이건 라디오, 그 다음에 이건 전화, 그 다음에 폰 프로젝션이라고 하면 우리가 안드로이드 오토나 애플 카플레이를 설정할 수 있는 기능이라 보시면 되겠고, 요 시네마를 누르게 되면 왓챠나 그 웨이브 가입하신 게 있으면 주차 상태에서 영상을 보실 수도 있다. 음성 메모 기능도 있는데 뭐 그렇게 많이 쓰지는 않을 거고요. 자, 그 다음으로 하이패스 관련돼서 여러분들이 또 설정을 할 수 있는 게 자, 여기 기능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세차 모드를 들어가게 되면 자동 세차 같은 거 돌리게 되면 갑자기 당황하면서 내가 이거 제대로 한 게 맞나 안 맞나 뭐 이런 거 걱정을 할 수가 있거든요. 간단하게 우리가 세차 모드를 누르게 되면 어떤 것들을 진행을 할지 우리가 선택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 상태에서 시작을 누르면 세팅한 값으로 알아서 지가 잉 하고 닫히고 진행이 되는 거, 그런 거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 설정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있는 셋업 버튼을 누르게 되면 나오는 버튼이랑 동일하게 나오게 되겠습니다. 이 셋업은 제가 좀 이따 진행할게요. 내 차 위치를 공유하는 기능이 있는데, 자, 이거를 받는 사람이랑 이런 것들을 적어 놓으면 내 차량의 위치를 계속적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와이프한테 나 이제 지금 집에 가. 근데 나 지금 대리기사를 불러가지고 우리 대리기사가 잘 가고 있는지 네가 좀 확인해줘. 나 지금 너무 졸려가지고 좀 작게. 뭐 이렇게 하면은 그런 것들도 활용할 수 있는 기능이라 보면 되겠죠. 날씨, 캘린더, 뭐 스포츠 이거 눌러보게 되면 축구 경기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뭐 이런 것들도 살펴볼 수가 있는 기능이 있네요. 잘 보진 않았겠지만, 자, 우리 발렛 주차 맡겨놨었을 때 발렛 모드로 들어가게 되면 내 프라이버시 있는 것들은 설정할 수 없게 비밀번호를 걸어놓는 기능이라 보시면 되겠고, 뭐 현대 카페이 뭐 이런 거 따로 여러분들이 설정하려면 쓰시면 좋겠고, 카투홈 뭐 이런 거 보면은 우리가 이제 집에 에어컨이나 이런 것들을 따로 연결을 해서 내가 차량이 운행 중인데 내 곧 있으면은 집에 도착하니까 에어컨을 미리 켜놔야지 할 때 이렇게 쓸 수 있는 기능이 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차량 진단, 지금 현재 이 차량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을 정비소에 가지 않더라도 확인할 수 있는 진단 장치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 정상이라 뜨네요. 좋습니다. 그 다음에 알림, 자, 알림이 우리가 어떤 게 왔는지 문자 같은 거 왔었을 때 여기서 확인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매뉴얼, 우리가 매뉴얼 책자도 있지만 간단하게 매뉴얼을 확인할 수 있는 게 여기에도 있습니다. 자, 홈에는 이런 기능들이 있다 정도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어렵지 않네요.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 같이 진행해 주시고, 셋업 버튼을 한번 눌러보면서 이제 차량의 기본 세팅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먼저 핸드폰에 블루링크라는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받고 회원 가입을 하게 되면 각각의 메뉴들이 나오는데, 거기에서 렌트를 진행했던 사람들이라면 렌트, 리스, 법인 관련된 메뉴가 있을 텐데, 거기에 등록하기를 누른 상태에서 일반으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시스템 정보 들어가서 모뎀 정보에
자, 요 QR코드를 스캔을 하게 되면 바로 이제 등록을 할 수 있는 메뉴로 들어가게 되고, 거기에서 설정이 완료가 되고 나면 자, 이제 비로소 우리가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건데요. 자, 이 셋업 들어가서 이제 한번 차량으로 한번 넘어가 보게 되면 운전자 보조 기능에 자, 주행 편의랑 이런 것들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일반적으로 모두 다 웬만하면 실행을 시켜 놓는 게 좋고, 드라이브 모드 아까 제가 들어가서 스마트 모드로 놓고 쓰시라고 추천을 드렸고, 하이패스 음량은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대로 사용하시면 되시겠고, 공조 장치에 들어가서 외부 공기 차단 모든 것들을 기본적으로 차단해 두는 게 좋죠. 자동 환기도 알아서 해주는 게 좋고, 창문 습기 방지도 알아서 켜주는 게 좋고, 공조 편의도 마찬가지로 에어컨 자동으로 건조시켜 주는 거, 그 다음에 공조 연동 자동 제어라고 보면 온도를 따뜻하게 해놓으면 알아서 핸들 열선이 켜지고, 온도를 시원하게 해놓으면 알아서 통풍이 켜질 수 있게 만들어주는 기능이 요건데, 요게 이제 때때로 좀 마음에 안 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 꺼놓고 사용하시는 걸 좀 추천드리고, 자, 시트 들어가서 공조 연동 자동 제어 아까 들어갔던 거 그대로 또 있네요. 승하차 편의 관련해서 시트가 이제 좀 뒤로 깊게 빠진 상태에서 문을 열면 굉장히 편하잖아요. 내릴 때 가끔씩 무릎을 찌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를 이제 조금 이제 방지하는 기능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차 문을 열면 알아서 시트가 뒤로 쭉 하고 이동이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조수석도 알아서 움직이게 만들어주는 거, 승하차 시 핸들도 움직여서 공간을 좀 여유롭게 만들어주는 승하차 편의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트 위치 변경 알림, 이거 알려주면 굉장히 멋있습니다. 이게 시트가 변경이 될 때마다 이렇게 변동이 됐다, 이렇게 변동이 됐다, 이런 걸 이렇게 알려주거든요. 네, 굉장히 괜찮은 기능이니까 한번 봐주시면 되겠고, 스포츠 모드가 되거나 고속주행 시에는 알아서 허리를 좀 조여주고 안전하게 만들어준다, 뭐 이런 느낌을 주는 그런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별로 추천하지 않아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에르고 모션 시트를 이제 상세하게 바꿀 수 있는 기능인데요. 보통 세기, 강한 세기 이런 것들 알아서 여러분들 설정해 주시고, 짧게 할 건지 길게 할 건지들 설정할 수도 있죠. 자, 그 다음에 자세 보조, 주행 1시간이 지난 후에는 알아서 엉덩이와 허리를 주물러 준다. 좋은 기능이네요. 주행 중에 허리를 보호해 주는 거, 주행 중에 허리 디스크 압박 통증을 완화하는데 도움을 주는 거, 30분마다 할 거냐 1시간마다 할 거냐 뭐 이런 거를 정해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트는 여기서 넘어가고, 라이트 한번 들어가 보면 실내 무드 조명을 밝게 하는 것, 파란 색깔로 우리 오토브라더스 색깔로 쫙 해놨는데, 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따로 정해 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색상, 자, 저는 빨간색보단 당연히 파란 색깔, 오토브라더스의 파란색. 원터치 방향지시 등 웬만하면 3회는 좀 부족해요. 한 7회나 5회 정도로 깜빡이를 눌러주면 여유 있게 사람들이 인식을 할 수가 있겠죠. 웰컴 미러와 라이트, 도어 잠금 해제와 운전자 접근 시에 진행하는 거 좋은데, 저는 운전자 접근 시에는 보통 추천하지 않습니다. 주차하려고 하면 내 배에 걸려요, 가끔씩 좁은 공간에서 했을 때. 그래서 웬만하면 요거는 운전자 접근 시에는 틀어놓지 않고요. 헤드램프 에스코트, 뭐 이거 시동을 끄고 나서 하차한 후에 도어를 닫으면 미등과 전조등이 즉시 꺼지지 않고 15초간 켜져가 있다. 이거 있죠, 무슨 광고 보니까 멋있게 내 앞을 밝혀주는 멋있는 차,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광고하는 게 있는데, 그런 기능이 바로 헤드램프 에스코트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이빔 보조, 맞은편 차량자가 운전자 눈부심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자동으로 하이빔을 조절하는 거, 이 하이빔을 껐다가 켰다 하는 것도 있고, 아래로 내려갔다가 올라갔다 하는 기능이 있는데, 산타페가 지금 현재 이게 어떤 기능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이빔 보조로 맞은편에 있는 차량의 운전자를 눈부심을 최소화하는 기능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켜주는 게 좋겠죠. 주간 조명, 네, 주간에는 우리가 외부 조명과 실내 조명이 켜질 거냐 꺼질 거냐 뭐 이런 것들을 따로 설정할 수 있는 거, 주간 점등은 해놓은 게 좋겠죠. 그 다음에 도어 여러분 보시면은 자동 잠금 해제, 우리가 주차를 딱 했었을 때 언제 문이 열릴 거냐, 피단으로 했었을 때 해놓는 게 좋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내가 시동을 끌 때까지 기다리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문을 열려고 할 때 딱 파킹을 해놨으면 바로 문이 열릴 수 있도록 설정을 해주는 장치가 요 기능이라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2회 눌러서 전체 잠금 뭐 이런 거 굳이 필요 없고, 파워 테일게이트 쓰시려면 쓰면 좋고, 한국인의 속도 당연히 빠르게, 열림 높이 아까 임의로 설정할 수도 있지만 1단계, 2단계, 3단계도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높이 아까 사용자 설정하는 거 제가 안내해 드렸죠. 디지털 키, 디스크 키 관련해서는 여러분들이 따로 눌러서 쓰시면 되시고, 자, 편의 기능 한번 살펴보면 후석 승객 알림 하면 좋겠죠. 서비스 시기 알림 하면 좋죠. 알림 거리 1만 킬로에 한 번씩 엔진 오일 교환해 주시면 좋고, 알림 기간 6개월에 한 번씩 해주시면 되거나, 뭐 여러분들 취향에 따라서 1년 후에 하면 좋은데, 웬만하면 6개월에 한 번씩 1만 킬로를 봐주시는 게 추천드리겠습니다.
휴대용 기기 무선 충전, 우리가 무선 충전이 안 될 때, 문이 열렸을 때 충전이 안 되기도 하지만 여기에 기능을 따로 설정을 하지 않았으면 또 충전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도 반드시 실행을 해놨는지 봐놔야겠죠. 그 다음에 무선 충전 인디케이터, 인디케이터를 설정을 한다. 하얀 색깔로 할 거냐, 빨간 색깔로 할 거냐, 항상 켜지게 할 거냐, 점등이 반짝반짝반짝 되게 할 거냐. 타입 2번 좋은데, 후진 시 뒷유리 와이퍼 작동하는 거, 좋죠. 이렇게까지 일단 우리가 운전자 보조 관련해서 설정하는 것들 한번 쭉 살펴봐 드렸고, 내비게이션에 들어가서도 항상 설정을 해준 게 뭐냐면 차량 속도 보이게 하고, 주변 교통정보 보이게 하고, 경로선 교통정보 보이게 하고, 이런 것들은 좀 설정해 주는 게 좋습니다. 경치 좋은 길은 굳이 할 필요는 없겠더라고요. 네, 이 정도까지 설정을 해주시면 웬만한 것들은 다 설정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고, 자, 우리 블루투스 연결하려고 하면 여기서 신규 추가 눌러서 블루투스 연결해 주시면 되시는 거고, 프로필은 우리가 블루링크 연결할 때 자동으로 이제 프로필을 연결이 될 거니까 크게 문제 없을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 디스플레이를 한번 눌러 보시게 되면 디스플레이 밝기 조절하는 거 여기서 알아서 설정을 할 수가 있고, 카메라 설정이나 블루라이트 같은 것도 설정 따로 할 수 있네요. 그 다음에 클러스터 HUD 있는 차량인데요, HUD의 영상을 조절을 할 수가 있는 게 바로 또 이 버튼입니다. 밝기도 이렇게 설정할 수가 있는데, 요거는 여러분들 취향에 따라서 선택해 주시면 좋은데, 웬만하면 기본 세팅감 또 나쁘지 않더라고요. 웬만하면 이렇게 사용해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듭니다. 요 정도까지 하면 지금 우리 웬만한 기능들은 모두 다 사용했다고 보시면 되는데, 일반적으로 이런 것들은 한 번씩 다 눌러 보시면서 여러분들 취향에 따라서 선택을 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우리 영상에 더보기라는 버튼이 있는데, 그 버튼을 딱 누르시면요, 저희 카카오톡 채팅을 들어갈 수 있는 링크가 있습니다. 그 채팅방에 링크를 타고 들어오신 다음에 저 견적받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주시면 저희가 바로 이제 설문 작성할 수 있는 링크를 넣어 드릴 거고요. 네, 드디어 장장 2시간 넘어서 2시간 40분에 걸쳐서 산타페 내차 사용법을 한번 촬영해 봤는데요. 여러분들 이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같이 한번 눌러 주시고요. 편집한 영상이 몇 분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열심히 했고요. 이 영상이 지금 다 촬영이 돼서 너무 마음이 놓이고 편안합니다. 계속 지금 압박이 있었는데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항상 도움을 주는 오토브라더스가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안녕.